오늘도 한숨만 나오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을 좀 봤는데 어제랑 비슷하거든요. 한 2200 종목 하락에 200~300개 종목 상승했는데 오늘 장 오후장 보면서 이거 데자뷰인가? 할 정도로 어제처럼 비슷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공포스러운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닥이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피도 2.6%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4만전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56,600원입니다. 신저가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갱신을 했고 이게 얼마만큼 많이 하락을 한 거냐면 불과 4개월 전이야 여러분들. 얼마 안 됐어요. 7월이나 언제야? 7월 11일 오늘 정확하게 4개월 전이죠. 그때 주가가 88,800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4개월 뒤에 지금 주가가 얼마나 하락을 했냐? 무려 마이너스 43%. 야, 이거는 웬만한 소형주 매매해서도 잘 나오지 않는, 잘못 물리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수치긴 하지만, 야, 이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4개월 만에 이 정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뭔가 확실히 돌아가도 잘못 돌아가고 있다. 뭔가 문제가 많다.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외적으로 다 전부 다 좋은 조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도 좋지 않고. 그럼 문제는 뭐냐? 뭐 언제까지 하락하는 거야? 어디쯤에서 만약에 저가 매수로 노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 또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성전자나 뭐 삼성 SDI, 뭐 기타 이런 대형주들이 너무 과하게 하락을 했을 때 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또 물량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어디를 볼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내일이 수능일로 10시 개장이긴 하죠. 근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의 지금 숏 포지션이 과연 내일 옵션 만기일을 디데이를 두고 이렇게 조금 찍어 누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 내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좀 찍어 누르고 청산을 할지, 그것도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만기일이 끝났어. 그럼 금요일부터는 그럼 반등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 회로를 돌린다면. 하지만 변수는 뭐죠? 지금 미국장에서도 너무 이거 오버한 것 같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갑자기 회의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미국장 내에서도. 자, 그러면 설마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들이 청산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미국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피곤해집니다. 그죠? 우리나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건적으로는 지금 최악의 지금 장세를 계속 연이어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요. 인버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인버스 차트가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때 체크를 했었죠. 이거 자꾸 저점을 올리는 게 조금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가 디데이였네요. 이번 주 지금 3거래 연속 거의 급등주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인버스가 급등주 차트가 나왔다는 거는 살벌하다는 소리입니다. 증시가. 우리 예전에 요때 블랙 먼데이 때 요때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했어요. 이 정도면은 볼 것도 없다. 그죠? 눌림이 나와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정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저점을 잡을 것이냐, 내일 일단 옵션 만기일 날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까지 가격대가 왔다면 한번 5만원은 깰 것 같긴 해요. 5만원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깰 것 같아. 그러면은 적어도 한번 보통 라운드 피겨 이탈이 나왔을 때 5만원 깨고 4만 9천원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거기에서 다시 5만원 정도 회복하는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은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4만원대 보면서 거기에서 공포를 갖고 투매가 나오면은 그 물량 잡아서 한 몇 퍼, 3%나 5%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 나오든 다시 재차 하락을 하든 이런 식의 흐름들도 종종 나오니까 아마 좀 과대낙폭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런 구간들 좀 예의주시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격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벌어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시장은 뭐가 올랐어요? 대부분 하락을 했죠. 몇몇 개별주들, 원전 관련해서 조금 오른 애들도 있고, G2파워 이런 애들, 오전에는 다른 애들 다 같이 올랐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게 좀 시장의 하방 압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우주 관련으로 올랐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또 개별주가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몇몇 종목들, 그리고 유일하게 섹터로 좀 흐름이 좋았던 거는 엔터 정도? 엔터에서도 YG 엔터, 하이브, SM, DOU 이런 애들이 다 일제히 반등이 나왔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 없습니다. 로봇? 유진 로봇, 로보로봇 이런 애들 좀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해. 너무 역배열이기도 하고 대부분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다.
다 좋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 강한 주도주였던 우주 쪽이랑 조선 쪽도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습니다. AP 위성은 3%, 그 다음에 HVM이 한 9%, 자 그리고 조선 쪽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하나오션이 8%,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3%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또 호재가 있거든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관 쪽에서 일단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 하락이 과연 끝난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안 끝났다. 아직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국장이 얼마나 더 급락을 하느냐 여부인데 어느 정도의 또 급락만 멈추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좀 섹터이지 않을까. 뭐 조선이나 우주 쪽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만한 게 많이 없어서 이런 데에서만 좀 짧게 하고 그 외에는 관망을 하면서 일단은 생존 본능, 생존을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뭐라도 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보 효율부 수장에 머스크, 예정대로 일론 머스크를 발탁을 했습니다. 자, 세이브 아메리카 하면서 이번에 트럼프 이제 관료주의 해체와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또 잠깐 또 유머, 또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살짝 유머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요즘 도지코인 너무 핫한 거 알고 계시죠? 아니 무슨 하루 사이에 30%씩 움직여요. 이것이 또 우리 코인 불장의 시대인가? 또 많은 분들이 도지코인 보고 비트코인 보면서 이제 포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포모가 왔던 게 올해 한 3월쯤? 그죠? 3월쯤에 또 코인 엄청 강세장이 왔어가지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약간 포모를 느꼈는데 다시 한 7개월, 8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엄청난 또 강세장. 근데 여기서 유머가 뭐냐면 정보 효율부에 이번에 머스크가 발탁이 됐잖아요. 여기 앞자만 한번 따보세요. 앞자만 DOGE. 야, 요 약자만 딱 붙이니까 뭐죠? 도지. 야, 이것이 바로 시그널인가? 많은 전 세계의 이런 트레이더들이 이거를 일론 머스크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도지 가자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가 제일 세요. 지금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언제든지 또 급락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도지 약자, 일론 머스크 이거 노린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가볍게 유머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막 지금이라도 도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보시면 이제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모든 활동은 최대한 투명하게 온라인에 게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많은 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종목도 올랐다 이런 소식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해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 해군을 경계를 하죠. 그래서 한국 조선업에 적극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시장에 장사가 없나? 그래서 오늘은 같이 꽤 급락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는 아직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보시면 아래 단독 기사긴 한데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자격에 해당되는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요게 아마 이번 달 내로 뭐 결정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4달 중 사업자가 지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4달이면 다음 달이네. 그죠? 다음 달 초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을 하면은 다음 달 초에 여기 지정될 공산이 크다. 이런 또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뭐 기존의 호재들 차치하고서라도 요거 내용도 아마 참고하시는 분들은 보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YG 플러스 오랜만에 반등 나왔는데 엔터 쪽도 대부분 다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뭐 베이비 몬스터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뭐 자체적으로는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그다음에 원전도 좋은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원전주도 지금 쉽지 않아요. 미국의 원전주도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슈팅 나왔다가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슈팅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도 뭔가 몇몇 또 가벼운 애들은 좀 움직이는데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원전도 2050년까지는 원자력 발전 3배로 늘린다. 계속 이런 소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원전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 로드맵까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전력 확보전 때문에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4년 만에 52층, 이 뭐야? 51층도 붕괴가 됐고요. 요 50층도 붕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내일 좀만 변동성이 나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두 달 전에도 역대급 신용 물량이 삼성전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용 물량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서 더 하락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담보 부족이 떠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좀 걱정이 많다라는 소식이고요. 고려아연은 이번에 유상증자 철회를 했네요. 시장 주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유상증자 철회했으니까 장내 매수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가 올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100만원 깨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 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내 매수 대결이 아니라 이제 남은 수수는 표대결이다. 표대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 회장 측이 국민연금 설득에 총력을 가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 국민연금이 어디를 이제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좀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장내 매수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약간 좀 국민연금, 또 표대결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내 매수 안 들어오나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제 눈치 싸움에서 오늘은 좀 차익 실현에 꽤 많이 하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섬뜩한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돌턴 인베스트먼트 분석에 의하면 한국 주식은 초특가 세일 중이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있고 한국만 연내 지금 최고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소액주주 들에게 기회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몰려오나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왜 섬뜩한 내용이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히려 매수한다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재계 입장에서는 저가에 헐값에 많은 주식을 사서 경영권이나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상법 개정안을 발판 삼아 기업의 경영권에 과도한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긴장감을 주면서도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좀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빠르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결국에 한마디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급락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불안 확산 시에는 적시에 뭐 필요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38조 시장 안정 조치를 유지한다. 증권시장한 펀드를 투입을 할까? 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요즘에 여러분들 예전 뉴스 보시면 세수가 부족해서 청약통장까지 건드리고 있다. 외평 자금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증시 불안하다고 증시에 쏟아부을 돈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 따로 시장 이제 안정 이제 펀드가 있으니까 요거를 뭐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또 씁쓸한 명언. 오늘 요즘에는 좀 이런 씁쓸한 내용밖에 안 나와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낸다. 엄청 많이 내죠. 세금 때문에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국내 주식은 원금을 낸다. 원금을 냅니다. 원금 다 가져가. 삼성전자 지금 4달 만에 원금 40% 가져갔습니다. 그죠? 자, 원금 낼 바에는 주식에서 그냥 미국에서 세금 낸다. 이런 우픈 명언이고요. 24년에 자칭 스마트 개미들의 매매 이동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1월 달에는 한국장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근데 2월 달에는 엔비디아가 대호실적을 나면서 이때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제 폭풍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야, 나는 스마트 개미다 라고 했는데 4월 달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도 난다. 금리 인상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손절. 그리고 5월 달에 미국장에 떡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뭐 역시 최고다 그러면서 매수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7월에 미장 폭락과 확률도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S&P 손절 후에 역시 외국 주식은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갔냐? 채권, 장기채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안전하다. 그래서 8월, 9월 돈은 없으니까 신용대출로 삼전 사자. 삼전은 안 죽지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채권 금리도 오르고 채권 금리도 올라서 채권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삼전은 계속 떨어지고 이러므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 미장은 계속 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자, 국장 남탓 삼형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덩치 큰 세 분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국장이 힘든 데는 요 남탓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국장이 안 되는 건 공매도 때문이지. 두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 국장이 안 되는 거는 요런 또 기관과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세력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금투세다. 국장이 안 되는 건 금투세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얘기 댓글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어제 영상 무슨 한 300개 달렸는데 그중에 한 200개가 정치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화난 건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특정 당을 너무 막 지지한다던가 뭐 너무 욕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마음속으로 하시고 댓글에는 조금 자제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막 댓글 지우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있어요. 좀 부적절한 말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필터링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 너무 씁쓸한 얘기만 말씀을 드렸고 역시 여전히 쉽지 않고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보시고 혹시나 저가 매수 하실 분들은 그 흐름 다음에 한번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는 섹터별로 보고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 지금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조정 나왔을 때 뭐 조선이나 뭐 우주 쪽이나 몇몇 이런 개별주들 위주로 아직은 차트가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최대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렵다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좀 관망하시는 게 돈 버는 좀 그런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트레이딩 리뷰는 저도 오늘 매매 별로 안 했어요. 오늘은 약손절로 마감을 했고요. 한 얼마 손절했더라? 한 24만원 정도 손절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뭐 만족합니다. 너무 무서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게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더 낸다는 마인드로 지금은 조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제가 트레이딩 리뷰 컨텐츠 할 때 좀 몰아서 이런 것들 설명이나 관점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